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저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어제 아침에 여기도 지금 뭐 몇 분이 공매도에 대한 촉구 이런 걸 좀 해달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한투현의 정의정 회장님 좀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출연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연일 시위하느라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몸 좀 회복한 다음에 아마 오늘도 뭐 시위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쯤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3프로TV 뭐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불법 공매도 월요일 날 보도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3프로TV도 추가 취재를 한다든지 해서 또 불법 공매도가 우리 금융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도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마켓 이거 사실 속보로 들어온 거라서 미국 시장이 반영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걱정스럽게 보고 계세요. 헤드라인 주세요. 신용평가사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6시 좀 넘어서 아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무디스, 그리고 영국의 이 피치, 여기 세 군데를 이제 3대 평가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용평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미국 같은 어떤 기축통화국의 신용평가를 낮춘다는 건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예고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011년에 어떤 그런 공포의 시장으로 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와 있고요.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게 이 3대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썼어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용등급은요, 실제로 국가의 어떤 신용도, 크레딧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신용도가 얼마다, 즉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만약에 채권을 뭐 1조 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것 만기에 채무 상환을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제 국가 채무가 부담이 증가하면 사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부각해서 보는 거는 거버넌스의 악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끝까지 막장 대치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리더십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버넌스 측면에서 불일치하고 협력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기업에도 우리가 지배구조 얘기를 합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지배구조에도 사실은 손상이 좀 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러한 판정이 2011년도에 S&P가 낮췄을 때하고 판박이 같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S&P가 그때도 2011년 4월에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다음에 8월에 결국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거든요. 이 피치도 사실 지난 4월에 그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신용 등급을 낮춘 거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도 그 어떤 예고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흡사하고,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S&P가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강등 배경으로 지적했어요. 이게 가버넌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우리도 예산 거의 뭐 막판까지 계속 밤샘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법적 시효 한도를 넘어서서 국회에서 본회의해가지고 거의 통과시키는 게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국가 예산이나 뭐 채무 증액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설전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하는 건 좋으나 그게 거의 막판 가서 이렇게 타결이 되는 위험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거를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 결정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과 정책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재정 및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던 4월 18일보다 더 악화됐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2011년도에 강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피치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P는 그때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추가 강등 가능성도 이제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신용에 대해서는 무디스 제외하고 S&P와 이제 피치가 최고 등급이 아닌 예. 두 번째 등급으로 했는데 참고 삼아서 지금 현재 각국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무디스, S&P, 피치 있잖아요. 저게 사실은 조금 지난 자료라서 미국이 저기 맨 위에 가 있습니다. 피치 역시도. 그러나 가로치고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AA 플러스 국가로 강등이 됐고요. S&P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이미 강등이 됐죠. 그러면 무디스, S&P, 피치 공히 AA, AAA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스웨덴, 스위스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우리보다 한 등급 위죠. AA 플러스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이제 캐나다도 저 피치는 저 맨 위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AA입니다. 근데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P도 AA 등급인데 여기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피치만 한국은 AA 마이너스입니다. 피치가 좀 박하네요. 네? 좀 박해요, 피치가. 전체적으로. 네. 캐나다도 저 위에 있는데 피치만 한 등급 밑에 있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박하게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피치는 원래 3등이잖아. 뭐 미국도 아니잖아.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피치도 3대 평가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채를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디스, S&P하고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용 평가 기관으로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국 국채는 어제 4.05까지 일단 올랐는데 그게 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국제금융시장에 특별히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미국의 달러와 미국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냐하면 이게 미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조절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여기 띄워놨는데 뭐죠? 피치, 그러니까 피치 사이트예요. 피치가 미국의 장기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합니다. 와, 이게 진짜 보기 드문 문구라 원문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S&P가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는 주가가 미국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공포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등급 하향으로 그 원인으로 15% 그 원인으로. 그때 우리나라도 운용사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빠졌었죠. 물론 이번에 반복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신용 등급 하향 소식까지 오늘 좀 전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